자, 여러분, 왜 과학 중점 학교를 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본인이 수학과 과학을 어느 정도 좀 좋아한다면, 왜 과학 중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제가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계 고등학교, 지금 서울시 교육청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 학급 학생들에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내가 내 자식을 보낸다면 난 이렇게 보내겠다. 일단은 집 가까운 데가 최고다. 집 가까운 데 최고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생활은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체력 싸움이거든요. 근데 통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벌써 학교를 갔다 왔다는 가정에서 지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씻고 걸어서 한 3, 4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고등학교 있다면은 거기 가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집 가까운 데 가는 고등학교가 집 가까운 데가 최고다. 이게 최고다. 자, 근데 이제 집 가까운데 집들 내 우리 집 기준으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거리가 비슷비슷해. 자, 비슷비슷하면은 이때 조금 이제 고려해봐야 될 조건들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뭐 교육청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보낸다면 저는 일단은 전 단성학교를 보냅니다. 자, 단성학교가 뭐냐면은 이 공학이 아닌 남녀 공학이 아닌 남자만 다니는 학교 또는 여자만 다니는 학교가 단성학교입니다.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이 공학을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마음이 들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졸업한 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학교에. 찾아오면은, 남자 학교를 간 아이들은, 오면 뭔가 좀 분위기가,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남녀공학을 진학한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은, 막 5월 달인데도, 고등학교 진학한 지 한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애들이 약간 분위기가 붕 떠 있는, 좀 설레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 학교 남자 중학교다 보니까 남자 중학교에서 남자애들끼리만 3년간 부대끼다가 남녀 공학을 진학을 해서 여학생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막 이성에 대한 관심이 한창 많은 시기다 보니까 좀 마음이 붕 뜨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붕 뜨는 마음은 결코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에서 거리가 다 비슷비슷한 학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는 단성학교를 보내겠다. 두 번째는 사립고등학교를 보내겠다. 물론 단성학교가 대부분 사립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두 개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왜 이제 사립고등학교를 보내냐? 저는 대한민국의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세요.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렵다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교사의 능력은 이 임용시험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고 너무나 훌륭하신 엘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를 얘기를 하냐?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첫째, 자,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평생을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입이라는 건 여러분들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 데이터. 어느 정도 성적에 어느 학교를 지원했더니 합격이 되더라. 불합격이 되더라. 또는 이 대학은 요런 애들을 많이 뽑아가더라. 요런 이제 대입 입시에 관련된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이 된 곳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근무지 이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이 대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축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들이 공립학교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공립학교의 신규 교사 이런 분들에 비해서 대입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사립고등학교들은 여러분들 책임지도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립학교 선생님들 책임지고 지도 안 하냐? 그 얘기가 아니고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5년마다 학교가 한 번씩 옮기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는 근무지 이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제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선생님들이 좀 더 뭐랄까 학생을 지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위험한데 이게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책임의식이 없다라는 걸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자 식당이 있어 식당이 있는데 어떤 식당은 이동식 밥차야. 여기서 좀 밥을 팔다가 또 저기서 밥을 팔고 이렇게 이동식 밥차입니다. 근데 한쪽은 한 자리에서 이제
그냥 아예 가게 점포를 내고 계속해서 밥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두 가게 중에 어디가 좀 더 음식을 조리하고 팔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냐? 저는 당연히 점포를 한 곳에 정해놓고 거기서 한 자리 장사라는 밥집들이 더 음식을 조리해서 팔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이 5년째가 되시면 좀 마음이 좀 들뜨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고 하니까 내년 되면 다른 학교 이동하시고 하니까 사립학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지도할 때 있어서 끝까지 왜냐면 애가 대학을 잘 못 갔어. 그럼 애가 욕하러 와야 되는데 공립학교 선생님은 다른 학교 가버렸어. 사립학교 선생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지도를 빡세게 해야겠다. 뭐 이런 조금 그런 의미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립학교 선생님들 아주 능력 뛰어나시고 대입 지도 잘하시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자식을 보낸다면 사립고등학교에서 좀 더 책임 지도를 더 충실히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집에서 거리가 다 비슷하다면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단성 학교면서 사립고등학교를 보내겠다. 자, 그런데 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수학과 과학을 좀 좋아한다. 그러면은 과학중점 학교의 그 과학중점 이 과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자, 왜 괜찮은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일단 본인이 수학과 과학을 싫어한다. 수학 과학 너무 싫어요. 이 수학의 숫자, 과학의 과자만 들어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을 끄고 그냥 제가 따로 올려둔 고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본인이 수학과 과학을 싫어하지 않고 좀 좋아한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과학 중점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학 중점 학교 여기를 왜 가야 하나? 자, 여러분들 그 과학 중점 학교 일단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과학 중점 학교가 도대체 뭐냐? 저는 뭐 다른 지역에서는 교사를 해보지 않고 지금 서울에서만 쭉 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요. 과학 중점 학교로.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을 좀 더 많이 지도하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25개 구에 이 과학 중점 학교가 이제 몇 개가 있냐? 과학 중점 학교가 한 22개인가 있을 거예요. 22개가 있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서구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마포고등학교라는 학교랑 마포고와 명덕고가 과학 중점 학교를 지정이 돼서 과학 중점 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 중점 학교의 과학 중점 과정은 일반 이 학교랑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과정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과학을 이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과학고가 있죠. 과학고. 그리고 그냥 일반고가 있습니다. 일반고. 자, 이 일반고와 과학고 사이에 과학 중점 학교가 있어요. 자, 퍼센테이지로 그냥 얘기하자면은 과학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 3년간 배우는 교육과정에 60% 이상이 수학과 과학에 이제 편중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학고등학교니까 당연히 수학과학을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겠죠. 자,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한 30%가 수학과학에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 중점 학교에 여기는 수학과 과학이 어느 정도냐? 요 두 개의 중간 정도라 보면 돼요. 한 45% 이상이 수학 과학에 이제 할애가 돼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 과학 중점 과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과학 중점 과정으로 뽑힌 친구들은 3년간 수학과 과학을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과정 아이들보다는 좀 더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는 분량이 일반 과정 애들이 30% 정도를 배운다면 과학 중점 학교는 45% 정도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과학 중점 학교가 대충 뭔지 개념이 잡혔을 거니까 왜 과학 중점 학교의 과학 중점 과정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과학중점학교 입시 결과의 대부분은 과학중점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과학중점반을, 과학중점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들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아요. 뭐 서울대도 가고, 그다음에 연대 고대도 많이 가고, 의대도 많이 보냅니다. 뭐 카이스트도 보내고, 포항공대도 보내고, 좋은 대학들 많이 보내요. 자, 그런데 그 과학중점 반을 운영하고 있는 과학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거기에 입시 결과는 대부분 과학중점반 애들이 내놓는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중점반을 딱 가잖아요. 애들이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애들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좋아한다는 거는 공부를 잘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학급 분위기가 어떠냐? 되게 좋습니다. 딱 가보면 애들이 3월 달에 벌써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칠판을 거의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반과는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대입 완주율도 되게 높습니다. 대입 완주율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교실을 딱 3년간 봤을 때 시기별로 교실의 모양이 바뀝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3월달 시작하면은 뭐 일반 학급이건 과학 중점 학급이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가 점점 지나면서 고1 여름방학이 끝나고, 고1 겨울방학이 끝나고, 고2 올라가고, 고2 여름방학이 끝나고, 점점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서 하나 둘씩 대입 과정에서 이제 이탈하는 친구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칠 때까지 전체 학생 중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수능 치는 그 순간까지 학습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입을 잘 준비했냐, 이게 이제 대입 완주율인데, 이 대입 완주율이 과학 중점반이 일반 학급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렇게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좋고, 서로가 이제 밀고 끌고 당기고 하는 분위기가 으쌰으쌰 되면서 3년간 대입을 향해서 학습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조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다, 또는 내가 약간 주변의 분위기 타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내가 학습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그러면서 수학과학을 좋아하면은 수학과학을 중점으로 배울 수 있으면서 학습 분위기가 3년간 매우 좋게 유지가 되는 과학중점 학교에 과학중점 과정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학중점학교 입시 결과의 대부분은 과학중점반에서 나온다. 즉 과학중점반은 일반 학급에 비해서 학습 분위기가 매우 훌륭하다. 자, 그래서 내가 분위기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또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함께 내가 대입을 준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과학중점반을 지원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또 좋은 선택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왜 과학중점학교를 가야 하는가? 자, 학교가 과학중점반을 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제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점수대로 이제 대학을 뚫어내는 정시 비중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수시 비중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뭐냐?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줄여서 학생부죠. 자, 학생부에 물론 이제 대입 전형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학생부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점점 줄어가긴 해요. 자, 줄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교과 세특 같은 거 무시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기록할 수 있는 부분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 중점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또 과목 세특을 기록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학교는 또 좋은 대학에 학생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부 관리에 많은 에너지가 어디에 쏠리게 되냐? 이 과학 중점반 애들한테 많이 쏠리게 됩니다. 얘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일반반 애들 차별하는 거 아니냐? 차별이 아니고 과학 중점반 애들이 잘하다 보니까 거기 더 학생부 내용을 써줄 내용도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준비해도 거기에 과학 중점반 애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대입 입시에 있어서 학생부 관리를 할 때 과학 중점반 애들을 더 많이 밀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대입에 있어서. 그런데 내 학생부가 좀 더 알차고 좀 더 두껍게 관리되기를 원한다. 그럼 과학중점반을 가면은 내 학생부가 포트폴리오 관리가 좀 충실히 잘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대입을 위해서 과학중점반 애들을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내 학생부의 충실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과학중점반을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왜 과학중점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과학중점 학교를 가야 하냐? 세 번째. 자,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과학중점 학교의 과중반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이 과중반 학생은 생기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서 티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입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 당연히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전부 블라인드로 처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이 무슨 외고를 나왔는지, 과고를 나왔는지, 일반계 고를 나왔는지, 아니면 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학중점 학교의 과학중점 반 출신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게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중점반은 생기부 딱 보면은 티가 나요. 왜 티가 나냐면은 과중반은 의무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물화생지, 물리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이렇게 물화생지를 2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물리학 2, 과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전부 다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과목이니까 교과 세특에 다 쓰이겠죠. 그쵸? 자, 이게 그럼 내용이 있으면 생기부를 딱 봤어요. 봤는데 물화생지를 2를 다 들었어. 그러면은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아하, 이 녀석이 과학고등학교 출신이거나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과학중점반 출신이구나라는 걸 바로 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물화생지 2, 일반계 고등학교의 일반 반들은 물화생지를 2를 다 듣는 정신 나간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외고 애들 당연히 이거 안 듣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생기부에 물화생지 2가 기재가 돼 있다. 이 녀석 과고나 과학중점반 출신이구나 라는 걸 입학사정관들이 압니다. 자, 알게 되고 당연히 대학들은 좀 더 똑똑한 친구들을 뽑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고 출신들이나 또는 과고만큼은 아니지만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입학해서 공부한 이 과학중점반 출신 아이들을 생기부 종합전형에서 좀 우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없다라고 완전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이 과학중점 학교의 과중반 아이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티가 물화생지 2 덕분에 생기부에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입학사정관을 좀 잘 보기 싶다. 그럼 당연히 과학중점 학교의 과학중점반을 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중점 학교의 과학중점반 왜 가야 되냐? 이제 세 번째 이유.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생기부를 봤을 때 이 녀석이 과학중점반 출신이구나라는 게 티가 나고 그 과학중점반을 대학에서는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과학중점학교를 가야 하냐? 네 번째. 자, 과학중점학교에 과학중점학급이 갖고 있던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내신이 불리하다는 거였거든요. 이 내신 불리한 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들이 선택 위주로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중점학급의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과 과학중점학교의 그 일반 학급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서로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처리할 때 과학중점학급 애들은 과학중점학급 애들끼리만 내신의 성적을 처리했어요. 근데 과학중점학급이 학교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보통 뭐 3, 4학급을 운영을 하는데 3학급 운영하고 한 학급당 30명이라 치면은 90명이죠. 근데 내가 교과 내신에서 1등급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급이면 4%예요. 4%. 4%면 90명 중에 4%면 4, 9, 36, 3.6명이죠.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문이과 통합이 된다. 공통교육과정이 늘어났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과목 중에서 과학 중점반 애들끼리만 과목을 이 내신을 처리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과목을 과학 중점반 애들이랑 그리고 일반반 애들이랑 같이 묶어서 내신을 처리하는 과목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 애들은 분위기 좋고 공부 잘하는데 지들끼리만 원래 내신을 산출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반반 애들이랑 다 같이 묶어서 내신을 성적을 처리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선생님 과학 중점반은 물화생지2 배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는 결국 과학 중점반 애들끼리만 내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왜? 과학 중점반 애들만 의무로 배우니까. 결국에 이 네 과목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는 전부 일반 선택이 아닌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 성적 처리에 있어서 기존의 9등급제로 상대평가로 성적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A, B, C 성취평가제를 적용해가지고 그냥 80점 이상의 성취도를 달성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B가 나오고 60점 미만이면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받으면 다 똑같아. A 받으면 다 똑같은데 몇 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수행평가 시험 봐서 80점 이상 나오면 A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를 들었다고 해서 내신 성적 과거처럼 살벌하게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1등급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80점 넘으면 A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신에 있어서 과학 중점 학급 애들이 불리한 점이 거의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자, 안 좋은 건 다 해소가 되고 좋은 거는 자꾸 늘어나는 이 과학 중점 학급을 여러분들 본인이 수학과 과학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왜 과학 중점 학교를 가야 하냐? 5번째 이유. 자, N수에서 문과로 전환 시 유리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이 돼서 문과, 이과 구분이 없다 하지만 사실상 선택 과목이 있어서 구분이 있죠. 그리고 그 이과 중에서도 더욱더 이과 쪽으로 쏠려 있는 과정이 바로 이 과학 중점 학급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수험생들이 이공계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다가 첫 수를 보고 이제 실패해서 재수나 삼수, N수를 할 때 본인의 이제 진로를 문과 계통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전환할 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는 이과 공부가 문과 공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고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에서 빡세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대입에서 한번 실패하고 대입 과정에서 문과로 바꿀 때 문과로 바꾸는 게 쉬워요. 근데 문과로 공부하던 친구가 대입에서 실패하고 나 이공계로 가야겠어 하고 이과 공부로 전환할 때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과학 중점 학급에서 빡센 수학과 과학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혹시 재수나 삼수에서 문과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과학 중점 학교. 자, 과학 중점 학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 과학 중점 반이 있고 일반 반이 있어요. 과학 중점반과 일반 반이 있는데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과학 중점반이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에는 한 22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돼 가지고 그 안에서 과학 중점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과학 중점반 특징은 일반 반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을 좀 더 많이 배운다는 게 있어요. 특히나 중요한 점은 물화생지2를 전부 의무적으로 다 배운다는 거. 자, 그런데 왜 과학 중점반을 가야 되냐? 첫째, 학습 분위기가 매우 훌륭하다. 내가 분위기 타는 스타일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 스타일이다. 필히 과학 중점반을 지원해야겠죠. 둘째 뭐였습니까? 과학 중점반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과학 중점반은 여러분들 학교가 의도적으로 과학 중점반을 밀어준다는 게 있었죠.
생기부 관리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왜 과학중점학교 가야 되냐? 세 번째 이유가 뭐였죠? 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과학중점반 애들을 선호합니다. 애들이 똑똑하고 애들이 인재들이니까. 자, 그런데 생기부에 과학중점반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왜? 물화생지2를 다 듣는 거는 과고 아니면 과학중점반밖에 없는데 물화생지2를 이수했다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아, 얘는 과고 아니면 과학중점학교 출신이겠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수시 선발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과학중점학교에 단점들이 있었죠. 내신 산출에 있어서 과학중점 애들끼리만 내신을 산출하다 보니까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상대적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 오면서 다 같이 성적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불리한 점들이 거의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과학 중점한 애들이 걔네만 따로 듣는 물화생지2도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되면서 과거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내는 이 상대평가가 아닌 80% 이상의 성취도만 달성하면 누구나 A를 받는 성취평가제, 절대평가가 적용되면서 이 물화생지2 내신 따기가 어려운 것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단점은 거의 다 극복이 되었다. 내신이 불리하다는 단점은 극복이 되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혹시 본인이 재수하거나 삼수할 때 문과로 전환 시에 과학중점학교의 빡센 교육과정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문과 전환하는 게 매우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과학중점학교,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돼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학중점반에 왜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같이 한번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수학, 과학을 좀 좋아하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 한다. 지금 중학교 기준에서 반에서 한 5등 안에 든다. 이 정도라면은 제가 제 자식이라면 저는 과학중점 학교의 과학중점 반으로 한번 고등학교 지원을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학중점반이 일반 반에 비해서 훨씬 학급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수학과학 좋아하는 학생들은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반을 한번 지원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하면서 오늘 요 짧은 강의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